하락 채널 만들면 상승하고 하락 채널 만들면 상승하고 요런 게 패턴이라는 거죠. 지금은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큰 폭으로 다시 오르지 않겠냐, 요런 거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길면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더 하락 채널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앞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13일 낮 12시 33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좀 크게 빠지고 있죠. 차트를 좀 보시면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68,800달러까지 현재 빠졌고요. 그리고 업비트 가격으로 봤을 때 한 8,500만 원대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8,500. 8천만 원이 뭐 또 깨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요즘에 계속 또 올라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 현재 빠지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알트코인은 더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 가격이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 상당히 빠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빠지는 폭이 되게 큰 게 보이시죠? 지금 이더리움이 바이낸스 가격으로는 2,872달러까지 빠졌고요.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0만 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400만 원 깨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400만 원 완전 초반까지 왔거든요. 한 403만 원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뭐 비트코인에 관한 말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파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현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죠. 유동성. 돈이 얼마나 풀리냐. 미국에서 금리를 2022년에 왕창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잔뜩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뭐 그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물 ETF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블랙록 같은데,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뭐 그레이스케일 요런 데에서 현물 ETF를 뭐 많이 매수를 해주냐, 매도를 하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CPI 일정이 나오는데 5월 15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요때 미국의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요때를 기점으로 2월 13일 날이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요때 3.1%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요즘에 나스닥도 좀 꺾였고 비트코인 가격도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5보다 낮게만 나오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9시 30분인데 이때 혹시 제가 스케줄이 되면은 좀 방송을 한번 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되게 중요한 일정이니까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승의 날이자 석가탄신일이라서 좀 쉬는 날이죠. 쉬는 날 밤 9시 30분. 이때 한 3.4% 정도만 나와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난달에 3.5%보다만 낮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용 지표는 나쁘게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생겼거든요. 인플레이션 지표만
나쁘지 않으면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이 좀 잘 잡혀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현물 ETF. 현물 ETF 보면서 여러분들 이 뉴스 보셨나요? 이거 좀 되게 다들 예상은 했지만 좀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가장 큰 투자은행이 JP 모건이라는 IB인데 투자은행인데 제이미 다이먼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아마 빵원이 될 거다.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JP 모건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규모는 되게 작아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0에서 1로 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현물 ETF가 나오면서 투자를 시작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에서 10이 되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JP 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을 점점 많이 투자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JP 모건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미국의 3대 은행 웰스파고인데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웰스파고 은행이나 보험사, 기업, 국가 뭐 이런 데서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0에서 1로 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에서 1이 가장 어려운 건데 이 허들을 미국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좀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들이 좀 몰려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좀 짧게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요 동안은 앞으로 기업에서 투자가 좀 점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들 그리고 뭐 연기금들, 기업들 뭐 이런 데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 흐름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이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향후 5년간은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6만 달러까지 빠졌고 업비트 가격으로는 8,500만 원까지 현재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좀 오래된 비트코인 지갑이거든요. 10년 이상 동안 아무 트랜잭션이 없던 그런 지갑에서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한 500개씩 해서 1000개의 비트코인이 다른 어딘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갑이 움직이면 비트코인 가격은 꼭 하락합니다. 좀 불안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오래된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 한 40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실된 걸로 추정되는 그런 비트코인 개수가 400만 개로 알고 있거든 제가. 비트코인이 총 2천만 개입니다. 전체 2천만 개 중에 400만 개면 한 20%잖아요. 이 20% 정도 되는 이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만약에 시장에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되겠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래된 한 10년 이상 된 오래된 지갑 주소가 움직이게 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늘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가격이 134달러였다고 하는데 134달러짜리가 이제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에서 좀 흥미로운 이런 차트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좀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1년이에요. 요때는 2024년이죠. 보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횡보하는 채널. 그러니까 하락 채널을 만들면 상승하고 상승하다 하락 채널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락 채널 만들면 상승하고 하락 채널 만들면 상승하고 요런 게 패턴이라는 거죠. 다시요.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면 상승, 하락 채널 만들어지면 상승, 하락 채널 만들어지면 상승. 여기도 하락 채널 상승, 하락 채널 상승, 하락 채널 상승, 하락 채널. 하락 채널은 현재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상승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반대로 그러면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면 하락,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면 하락, 상승 채널 하락, 상승 채널 하락, 상승 채널 하락, 상승 채널 하락. 뭐 이랬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은 네,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큰 폭으로 다시 오르지 않겠냐? 네, 요런 거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횡보가 좀 사실 좀 길어지고 있죠. 한 2달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더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요때는 한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길면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더 하락 채널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앞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뭐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이클 반데포프라는 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관점이 되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차트 분석한 걸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하락 채널을 계속 그리고 있고 앞으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5K에서 52K까지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좀 마음을 좀 많이 비웠습니다. 단기에 급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을 좀 내려놨어요. 네, 예전에는 이거를 되게 좀 갈구하고 막 그랬었는데 좀 마음이 좀 한껏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단기에 급등하는 걸 빌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진 빠질 수 있다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뭐 빠지면 뭐 빠지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프의 의견이 대체로 좀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그냥 바운더리로 표현을 한 거죠. 어디까지 빠질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56,000까지 빠졌었잖아요. 56K까지 한번 빠졌었고 지금 뭐 크게 반등해갖고 65K까지 반등한 다음에 지금 60K까지 다시 좀 빠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단기에 뭐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알면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같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좀 길게 보고 근데 2024년과 25년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기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의 정말 기념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20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24년 1월 10일 이때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그냥 정식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한 1, 2년을 놓고 보면은 네,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비트코인이 한 8,500만 원까지 또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심란하실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같은 가격대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신 분은 차라리 이번 참에 조금 더 분할 매수해서 모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1, 2년 정도 더 기다려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이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는 한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올라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의 도미넌스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알트코인이 좀 많이 빠져서 나오는 상승이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3개월 내에는 네, 상승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60%를 뚫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불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